현재 점주는 지금 형언할 수 없는 마녀 사냥을 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점주는 왜곡된 사실관계로 여러 언론에서 보도가 되는 상황 때문에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진호입니다. 제가 최근 취재했던 청주 백다방 사건의 결과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이거 마무리된 이후에 아직 진행 중이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다루지 않았더니 오히려 더 큰 오해가 생기는 것 같아서 변호사님이 어떤 글을 올렸고 변호사님 주장 가운데 어떤 내용들이 잘못됐고 어떤 부분들이 사실과 달랐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점주분이 왜 550만 원을 돌려보내주고 사과를 하게 됐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 이 문자와 자료를 가장 먼저 확보하긴 했지만 공개하지 않았었습니다. 다 매체에도 간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그냥 뒀는데 사과 문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땡땡아, 그동안 잘 있었니? 다름이 아니라 너와 좋은 날도 많았고 하지만 자잘못을 지나 너에게 폭언을 하고 상처 준 건 정말 미안하다. 너 또한 어떤 심정인지 알고 나 또한 언론사에 시달린 만큼 시달린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너에 대한 상처가 된 말 진심으로 사과할게. 너에게 받은 돈도 있고 돌려줄 의사도 있고 진작 이런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또 언론에 나가고 하는 것이 두려워서 생각하다 이렇게 문자를 보낸다. 나 또한 너하고 그런 일 겪고 마음이 편치 않고 했어. 정말 진심으로 사과할게. 마음이 풀리던지 아님 아버님께도 사과하고 얘기도 나눴으면 해. 이렇게 보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답을 하지 않으니까 추가적으로 이 점주님께서 얘기를 합니다. 부탁할게. 더 이상 언론에 보도가 안 나갔으면 해. 나 혼자만의 매장이 아니고 나의 잘못된 언행으로 생계가 있는 전국 점주님께 더 이상 피해가 되지 않게 부탁할게. 비온 뒤 땅이 굳듯이 너 또한 나의 성격 알듯이 난 사과할 거 하고 뒤끝 없이 하는 성격인 거. 정말 널 믿고 안쓰럽게 생각했어. 너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았기에 훈계한다고 한 것이 잘못된 방법이었다는 걸, 내 방법이 어른으로서 잘못된 걸 크게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단다. 조금이나마 상처가 안 됐으면 해. 하루 만에 마음이 풀리지 않겠지만 그동안의 일을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고 단기간 상처된 마음을 풀리지 않을 것 같아. 너의 계좌번호 있으니 입금해줄게. 이제 모든 짐 내려놓고 학업에 충실하고 이제 다시는 이런 사태가 나오지 않게 나 또한 반성하고 또 반성할게.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게 물결 표시 굉장히 많죠. 돈도 보냈습니다. 상세 내역 50만 원 돌려준 돈을 보고 좀 마음이 좀 안쓰러운 게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 캡처가 이 알바생이 직접 한 캡처거든요. 550만 원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거래 후 잔액이 550만 원이에요. 이 친구, 이 학생이 진짜 돈이 없어가지고 250만 원도 모으고 모아서 그 모은 돈을 전부 다 보내고 나서 부모님으로부터 도움까지 받아서 나머지 돈을 보낸 거거든요. 돈이 없었다는 의미죠. 학생이 어떻게든 집안에 좀 도움이 되고자 최대한 이제 열심히 했던 부분들인데 저 역시도 이 일을 처음 취재한 시기가 4월 6일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태 자체가 언론을 통해서 처음 알려지긴 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상이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취재할 때도 이상한 게 대체 A 지점과 B 지점이 어떻게 다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제 취재를 해보고서 알았어요. 이게 언론사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조금 더 디테일한 취재가 좀 아쉽긴 했습니다. 깊이 있는 추가 취재가 또 없었어요. 보니까 이제 이 자극적인 부분들을 많이 나왔을 때 이 사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깊이는 상대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런 언론사들의 선후 관계가 좀 달라서 좀 헷갈리기도 했고 무엇보다 제가 이해가 안 갔던 글이 바로 점주 변호사님의 블로그 글이었어요. 왜냐하면 진짜 이 A지점과 B지점 사건이 명백히 다르거든요. 이번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판단을 먼저 해봅시다. 첫 번째, 이 사건은 A지점 점주가 20살짜리 알바생으로부터 550만 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받았고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A점주는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돌려주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갈로 이 알바생이 A점주를 고소한 사건 한 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 하지만 A점주는 본인이 공갈을 당한 이후에 본인의 방어 차원에서 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B지점 점주에게 청탁 혹은 부탁을 해서 음료 3잔을 그러니까 12,800원을 알바생이 가져갔다는 이유로 업무상 횡령과 상습 절도로 고소한 사건이 있습니다. 1번과 2번을 절대 혼동하면 안 돼요. 근데 변호사님이 쓴 글에도 1번과 2번이 굉장히 뒤섞여요. 자, 이제 변호사님의
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비공개로 돼 있어요. 일단 이 타이틀이 카페 알바 12,800원 사건의 점주 법률 대리인입니다. 근데 이거부터가 저는 사실 객관성을 조금 잃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 이 변호사님은 단순히 12,800원짜리 점주가 아니고요. 첫 번째 시작 자체는 공갈 방어용으로 선임된 변호사죠. 12,800원은 완전 다른 사건이죠. 이 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변호사님이 직접 쓰신 거예요. 알바생 측은 커피 3잔 때문에 과도한 고소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업주 측은 공갈 고소에 대응하기 위해 당시 확보 가능한 CCTV 범위 안에서 입증 가능한 부분만을 최소한으로 특정한 것입니다. 이 내용부터가 진짜 애매해요. 왜냐? 커피 3잔 때문에 고소한 점주는 B점주예요. 근데 공갈 고소 대응은 A점주예요. 이 내용을 혼용해서 쓰셨어요. 아니, A점주가 본인의 공갈 고소를 방어하기 위해서 왜 B점주가 고소를 하는데? 알바생 측은 점주가 합의금 550만 원을 뜯어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업주 측은 아니 업주 측이 어떤 업주 측이야? 이게 그러면 이 변호사님께서 처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12,800원짜리 점주의 법률 대리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게 당연히 12,800원의 업주라고 생각되잖아요. 하지만 아니에요. 해당 금액은 알바생 측 부모가 함께 협의하는 과정에서 정해진 것이실 뿐 일방적으로 받아낸 돈이 아닙니다. 세 번째, 알바생 측은 처음부터 점주가 돈을 받을 목적으로 사건을 키웠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업주 측은 처음에는 고소하지 않고 합의로 마무리하려고 했고 이후 알바생 측의 공갈 고소가 제기되자 방어 차원에서 절도 고소를 진행한 겁니다. 보셨죠? 이 내용이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A지점 점주가 부탁해서 B지점 점주가 고소한 건을 아마도 변호사는 알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업주 측에서 처음에 고소하지 않고 합의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이건 A점주잖아. 근데 제기되니까 방어 차원에서 절도 고소를 진행했어. 방어 차원에서 절도 고소는 B지점에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게 한 문장에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우리는 이 글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느냐? 이 법률 대리인은 A지점과 B지점 모두 법률 대리를 맡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가 있죠. 변호사님께 직접 밝힌 거예요. 실체적 사실이 왜곡되고 있어서 이 글을 올리셨대요. 그러니까 이 글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왜곡되게 전달되는 부분을 우리가 바로잡을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님이 쓰신 내용들에 대해서 주요 부분만 발췌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글을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업주가 알바생을 돈을 뜯으려고 고소했다. 사실이 아닙니다. 해당 알바생이 먼저 점주를 공갈로 고소했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커피 3잔만 고소를 하게 된 겁니다. 이거 봐보세요. 이게 진짜 무서운 말이라니까요. 점주가 방어를 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본인이 공갈로 고소를 당한 지점은 A지점 점주인데 변호사 선임해서 커피 3잔만 고소했어. 그렇다면은 본인이 공갈 방어를 위해서 다른 점주를 섭외해서 고소를 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셈인가요? 두 사건을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이 사안이 공론화돼서 B지점 점주가 견디다 못해 올린 사과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내용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점주는 자신의 공갈을 방어하기 위한 전제로 잘못이 없는 알바생을 협박한 것이 아니라 알바생이 절도를 했다는 걸 주장하고 입증하는 활동을 해야 했다. 그래서 알바생이 공갈죄로 고소한 사건을 방어하기 위해서 절도죄 형사고소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아니 그러면은 A지점 점주가 고소를 해야죠. 왜 B지점 점주가 고소를 해요? 왜 A지점 점주의 공갈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이 사건의 본질이에요. A지점 점주랑 B지점 점주랑 서로 다른 사건이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분들이 바로 법률 대리인입니다. 그래서 돈을 뜯은 거 아니냐? 합의 과정은 말 그대로 쌍방의 의사 합의입니다. 피해를 입고 고소를 안 한 조건으로 합의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일입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분명 알바생 및 부모님과 합의금 조율이 있었고 합의를 하겠다고 해서 가해자가 직접 입금한 것을 돈을 뜯었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잖아요. 그럼 봐보세요. 이 변호사님의 말대로라면 돈을 직접 입금했고 고소를 안 한 조건으로 합의했다고 했잖아. 그러면 당연히 고소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위에 글 보셨죠? 본인이 공갈 혐의를 방어하기 위해서 절도죄를 고소했대. 근데 본인이 고소한 것도 아니고 제3자가 고소한 거예요. 너무 납득하기가 어려운 일이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더본이 문제다라고 하시는데 더본의 초기 대응이 실패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취재를 통해서 확인해보니까 첫 번째, 합의금조로 550만 원 입금을 했죠. 이 알바생이. 그러니까 이 객관적인 내용들만 보게 됐잖아요. 두 번째, 경찰에 불송치
이유서 공갈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를 내렸고 알바생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판단해야 될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이 변호사의 글을 통해서 보듯이 이와 같이 현란하게 글을 쓰면은 제3자가 이번 사안을 살펴볼 때 당연히 이거 알바생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가 녹취가 공개되기 전과 후가 180도로 달라요. 그래서 제가 파악해본 결과는 이 녹취가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되니까 A점주가 이 녹취에 대해서 원본을 전문을 얻을 수 있겠느냐고 이 획득 노력을 합니다. 본인도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녹취가 공개되니까 무척이나 당황했다는 의미죠. 거기서 추가적으로 변호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112잔을 먹었는데 이걸 전부 다 특정할 수 없어서 특정한 3잔만 고소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112잔을 다 먹었는데 CCTV로 확인되는 것은 3잔밖에 없으니까 3잔만 고소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 사건의 본질은 112잔의 A점주와 3잔의 B점주는 완전 다른 사건인데. 그러니까 더본 측에서 처음에 이 내용만 가지고 보니까 서로의 입장차가 있다는 판단 하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후에 취재를 해보니까 더본 측은 알바생 녹취 공개 이후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개했던 내용 하나하나가 결과적으로 해당 변호사님이 올린 글과 내용에 신빙성에 치명적으로 상충이 되잖아요. 실제로 이 녹취를 듣고 더본 측에서도 그 딸을 가진 임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본 측에서 임직원을 청주 그 해당 지점 AB 지점으로 급파해서 해당 점주들을 직접 만나서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했고 이 과정을 통해서 B 지점 점주의 사과문과 A 지점 점주의 사과 문자와 550만 원이 반환되는 지경에 이르렀던 겁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영업정지 결정까지 내려졌습니다. 더욱이 더본 측에서도 알바생 아버님 측에 따로 연락을 취해서 사건 해결을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파악된다. 초기 대응과 180도로 달라진 배경에는 분명하게 이유가 있었다. 녹취 자체가 너무 크리티컬하고 너무 핵심적이었기 때문에 더본 측에서도 그제서야 사건 파악을 했고 어찌됐건 이 내용들에 대해서 진위 파악을 했으니까 결국은 빠르게 움직여서 정리가 된 사안입니다. 저는 알고 있어요. 더본에 대해서 사회적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 많죠. 하지만 이번 사안의 본질을 파악한 뒤에는 적극적으로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폄훼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 녹취가 제가 하나하나 공개했던 녹취가 굉장히 치명적이었어요. 이 녹취를 듣고도 점주 편을 들었다? 그거는 정말 욕먹어도 싸죠. 하지만 그 녹취를 통해서 명확하게 본질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합의금 뜯으려고 변호사 선임해서 돈 뜯은 사건 아닌가. 이 사건은 이미 합의가 된 상태에서 이 내용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미 합의가 다 됐대요. 알바생이 점주를 공갈로 고소하여 이를 방어하면서 일이 진행된 것입니다. 고소하여 합의금을 뜯었다는 것은 잘못 잡힌 언론의 프레임입니다. 사실과 다른 얘기 맞아요. 근데 이 변호사님도 합의가 다 됐다는 말은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뜻인가요? 아니잖아. A지점 점주가 합의가 안 돼서 합의서를 찢었다고 했잖아요. 이미 돈까지 받은 상황에서. 그래서 이 학생의 대리인이 전화해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쨌든 합의할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없으신 거예요? 있어요? 합의할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없으신 거예요? 왜 물어보는데 그거? 아니, 합의를 해야 되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합의 안 하면 어떡할 건데요? 합의 안 하면 합의금 줬는데 안 하면 돌려주셔야죠. 뭐요? 그냥 합의금을 줬는데 합의를 안 한다고 하면 뭔 소리 하고 있어? 손실될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보세요, 나 양아치 네네. 짓거리 안 하는데 네네. 당신 하는 행동들이 다 잘못됐네. 네네. 그럼 법으로 갈게. 그러니까 합의금 먼저 돌려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합의금 돈 뭐, 돌려주는데? 그럼 합의할 생각 없으신 거죠? 누가 합의할 생각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합의할 생각이 없으신 거잖아요. 누가 합의금을 받은 건데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그 550이 어떻게 합의금이 지금 줬는데 그게 어떻게 손실금액이 된다 하시는 거죠? 여보세요? 네네. 지금 법을 알고 하세요? 그래 알았어요. 나 이거 이 금액 받고 네네. 나 그냥 내가 그쪽 쓸게요 또. 네, 그럼 돌려주시고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 하셔야죠, 그러면. 왜 돌려줘야 되는데? 내가 손실된 금액을 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손실될 금액이에요, 그러면? 손실된 금액이지. 손실될 금액이. 그럼 어쨌든 합의할 생각 없으신 거잖아요. 그래 엄마하고 얘기했는데 당신들 다 공부하잖아. 언니들도 왜 뒷마음으로 카페라도 가서 그럼 공부까지 다
아니 좀 큰 소리 치지 마시고요 사장님. 합의해준다는데 니들이 먼저 돈을 내놔라 말아라는 거야. 아니 그러면 합의금을 받았으면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의미일 텐데 뭐라고 하냐 그때 차용 보관증이라는 문서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이거는 합의서와 다른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합의를 안 했다고 하죠. 차용 보관증을 통해서 우리가 손해를 본 내용에 대해서 배상하는 내용. 그 뜻은 뭐냐? 그러면 차용 보관증 말고도 합의금이 필요하다는 뜻인가?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돈도 돌려주지 않아서 공갈로 고소를 하게 된 건입니다. 합의가 다 된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합의가 됐다고 얘기 안 해요. 합의가 다 된 상태. 그럼 합의가 성립하진 않았다는 뜻이죠. 글이라는 게 여러분들 이렇게 무섭습니다. 보통의 경우 합의 과정에서 상대가 제시한 금액이 과한 금액이라고 생각되면 합의 과정에서 결렬이 됩니다. 근데 실제 아무런 잘못이 없다면 나는 억울하다, 무죄를 주장하겠다, 고소할 타면 하라라고 하는 게 오히려 일반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바생 부모와 협의를 해서 정한 금액이고 알바생 측에서 먼저 자신이 무단으로 처분한 양을 대략 헤아려 250만 원을 제시했으나 최종 협의 금액이 550만 원이 된 것입니다. 물건을 100만 원어치 훔친 경우 딱 100만 원 주고 합의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제가 아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여기서도 진짜 신기해요. 아니 100만 원 훔친 적이 없어요. 100번 양보해서 알바생이 112잔을 다 마셨다고 칩시다. 35만 원이거든요. 근데 여기 왜 100만 원으로 치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맞아요. 합의금 자체가 서로의 쌍방의 의사에 따라서 합의하는 거기 때문에 되죠. 피해에 대해서 더 달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우리가 주겠다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이 자유로운 의사합치라는 것 자체가 녹취를 통해서 뭐든지 다 논리가 깨졌습니다. 점주 본인은 본인이 점주라는 권력적 우위를 이용해서 알바생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였습니다. 더욱이 합의금 조율이라는 말이 진짜 이상한 말이에요. 여러분 녹취 들어보셨죠? 여기서 어떻게 합의금 조율이 이루어져요? 막 닥달하잖아요. 돈도 횡령해 갔지. 내가 봤어. 너 우리 가게 물품도 가져갔지. 그리고 너 언니한테 무단으로 음료 줬지. 하나하나 다 문제 제기하고 나서 나 이거 합의 못해. 너 얼마 있는데? 그러니까 알바생이 250만 원밖에 없는데 그래도 더 필요하다면 대출 받겠습니다. 그러면 이 합의금 조율 과정에서 음료 112잔에 대해서만 해야죠. 근데 여기선 음료 112잔에 대한 것이 아니고 대대적으로 다 돈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한국도 마찬가지야. 근데 네 입으로 다 얘기해. 네가 일단 내가 다 알고 물어보는 거니까 사람 솔직히 다 얘기해. 아까 했던 경우는 내가 할지를 깨달으니까 계좌에서 빼돌린 너 손님이 현금 주고 안 찍고 그거 어떻게 계좌이체를 빼돌린 게 아니고 너 2,000원씩 그 손님들이 현금 안 찍고 공부 안 했잖아. 그리고 위에 올려두고 그리고 위에 올려둔 거 어디가 다시 넣어 제가 다시 챙겨둔 장면이 혹시 있어요? 저희가 그랬던 적은 어디랄 거야? 배상이 어마어마해. 죄송한 게 아니지. 이거 절도야. 돈이 아니고 음료도 절도라고. 근데 절도고 이거 본사에서 지금 가만히 안 있을까 내가. 내가 진짜 더 궁금한 거 있는데 너 돈을 갈취했다고요? 누가 돈 갈취했다고 나 돈 갈취했다고 하진 않았어. 이거 언제 돈 갈취했다 그랬어? 그럼 현금 위에 올려두고 아이고 어디서 올려고 이렇게 괜찮은 데가 돈을 왜 그러면 됐지. 가져가신 건지 알고 영상 넣었던 게 기억이 났는데 혹시나 또 가져간 적이 없어서. 더욱이 문제 제기를 혼자만 한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직원을 입회시키고 또 다른 알바를 입회시켜서 이 알바생을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시켜요. 제가 쿠폰도 가져왔다고 하고 횡령도 했다고 하고 카페 물품도 가져갔다고 하고 그리고 심지어 너네 집까지 직접 가도 되냐 확인해보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배상이 어마어마하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제가 가진 돈 250만 원밖에 없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자유로운 의사합치에 따라서 합의금이 조율된 거냐 이 말입니다. 더욱이 이 112잔의 수치부터 문제가 있어요. 왜냐? 해당 알바생이 하루에 음료를 한 잔 마실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부터 문제 파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앞서서 알바생들이 직접 쓴 사실 확인서에도 분명히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하루에 한 잔 근무자가 먹고 싶은 음료를 마실 수 있다는 점을 사장님, 매니저님께서 안내해 주셨고 땡땡님은 이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여러 잔을 마시거나 마음껏 토핑을 추가해서 먹는 등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을 다수 목격하였대.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아니 하루에 한 잔 마실 수 있는 거는 안내를 해줬다잖아. 인지했다잖아. 여기도 한 명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추가적으로 살펴볼게요. 사장님 동의 없이 정해진 서비스 음료 1회 음료를 여러 잔 마셨다는 걸 봤다잖아요. 1회 마셨다고 하잖아. 다수의 사람들이 정해진 음료 1회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한 명은 얘기를 하죠. 매니저님이 안내를 해줬다고 하잖아. 안내를. 그게 안 된다는 사람의 사실 확인서는 직원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변호사님이 주장했던 자유로운 의사 합치에 따라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좀 보기 어렵고, 더욱이 공무원을 꿈꾸는 이제 막 20살이 된 친구에게 너 구속될 수 있다. 너 이거 전과했지? 너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난리 난다고. CCTV 다 공개해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죠. 합의금 뜯으려고 해서 점주를 공갈로 고소해 방어하면서 일어난 일이다. 이 내용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A지점 점주를 공갈로 고소했기 때문에 마땅히 A지점 점주가 고소를 하려면 알바생을 고소해야 되는데, 횡령 고소해야 되는데 뜻밖에도 B지점 점주가 고소를 했다. 이게 진짜 이 사건의 핵심인데 이 변호사님은 이 얘기를 안 하세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 합의금이었다면 이 합의금이 양측이 결국은 법적으로 문제제기 않는 조건, 더욱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더 이상 문제제기 안 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돈을 주고 합의서를 쓰는 거잖아요. 형사고소 안 하는 조건으로. 근데 문제가 뭐냐? 아니 그럼 550만 원을 실제로 받았어. 근데 이거를 뭐라고 하냐? 차용 보관증이라고 하면서 합의와는 별개의 문제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합의를 봤다고 하면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B지점 점주가 알바생을 고소하는데 A지점 점주가 제공한 CCTV 자료를 썼다. 그럼 이게 뭐야? 합의가 안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아니 합의가 이루어졌으면은 그 자료를 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합의금 명목으로 550만 원을 받아놓고도 B지점 점주에게 CCTV 자료를 제공해서 알바생을 고소하게 부탁 혹은 청탁을 시켰다. 그러면 이 금액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 B지점 점주가 알바생을 고소할 때 두 가지 항목이에요. 업무상 횡령. 이게 12,800원이죠. 두 번째, 상습 절도. 이 상습 절도가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아니, 3잔 훔쳤으면 단건이잖아요. 그럼 상습 절도가 성립이 안 해요. 근데 어떻게 상습 절도가 성립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유일한 한 가지가 있죠. A지점 점주로부터 자료를 받으면 A지점에서도 횡령했고 B지점에서도 횡령했고, 그러니까 이게 상습 절도가 성립한다는 주장인데 이걸 누가 했느냐? 이 변호사님께서 되게 중요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뭐냐? A지점 점주가 공갈 고소를 방어하기 위해서 본인을 선임했다. 그럼 방어하기 위해서 B지점 12,800원짜리의 변호인이란 또 의미죠. 그럼 상습 절도는 어떻게 고소하게 된 걸까? 진짜. 그 과정이 놀랍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상습절도 고소 자체도. 물론 다행스럽게도 수사 과정에서 상습절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억울하다, 무죄를 주장했다, 고소할 때면 해라라고 하는 게 오히려 일반적이지 않을까요? 라고 하십니다. 그쵸?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당연히 아니 내가 죄가 없는데 윽박 지른다고만 해서 이게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당시의 상황이 어떤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 셀 수 있어. 엄청난 내가 분명히 줬다. 너 합의금을 너 알아서 준비해. 너 내 손실이 100이 넘어. 내 정상 사람한테 할거 생각해. 좋게 끝나는 게 중요할 줄 알아. 근데 너 본사 알고 나한테 다시 못하면 너. 이 내용뿐만 아니라 당구장 표시 써. 그 내용도 하나 써. 이름 써. 어떤 명목으로 써. 하나하나 다 지시합니다. 그런데 이 변호인 분께서는 본인의 글을 통해서 알바생이 홀로 CCTV에서 쓰고 있다. 그러니까 점주가 강요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녹취를 통해서 명확하게 어떻게 쓰고 어떤 명목으로 쓰고 어떻게 사인까지 하라는 하나하나 지시를 내립니다. 심지어 당구장 표시까지 어떻게 쓰라고 해요. 그렇다면 저 역시도 사실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100만 원짜리 손해가 나서 100만 원을 합의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변호사님이 처음 보신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확인되지도 않은 112잔을 강압적 분위기 속에 인정하게 만들어 놓고 결국 점주를 알바생이 공갈로 고소를 하자 절친 점주에게 청탁을 해서 20살짜리 알바생에게 12,800원짜리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를 하게 하는 한편 상습 절도로까지 고소하는 케이스는 제가 태어나서 처음 봅니다. 아마 시청자분들도 태어나서 처음 보실 겁니다. 이 자체가 사회적 공론화가 돼서 정말 대중들이, 정말 어른들이 화가 났던 이유가 바로 이 지점이에요.
어떻게 어른으로서 그럴 수가 있냔 말이에요. 현재 점주는 지금 형언할 수 없는 마녀 사냥을 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점주는 왜곡된 사실관계로 여러 언론에서 보도가 되는 상황 때문에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향후 이 사건은 점주는 왜곡된 사실만 균형 잡히고 자신에 대한 마녀 사냥만 멈추게 된다면 알바생 실수를 모두 덮어주고 앞으로의 길을 잘 걸어나갈 수 있도록 고소 취하 내지 처벌 불원 탄원 등을 제출한다고 합니다. 이 말도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들. 이미 비점주들에게 부탁해서 고소를 했죠. 알바생 고소를 했죠. 그럼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고소를 취하하면 이 알바생도 혐의를 벗을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업무상 횡령죄는 소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받을 여지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근데 이걸 실수라고 해. 실수를 덮어주기 위해서 고소 취하를 한다? 그럼 달라질 게 없어요. 결국은 이 학생은 지금 현재 아직도 법적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습니다. 왜냐? 경찰에서 이미 이걸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고 검찰에서 보안 수사를 내려서 아직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그냥 올려버리면은 다시 방법이 없어요. 재판받을 수도 있어요. 그로 인해서 알바생에게 상처 준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어요. 제가 앞서서 인터뷰를 통해 공개하기도 했지만 알바생의 아버지는 딸을 잃을까봐 노심초사했습니다. 불과 대입 수능을 재수생으로서 한 달밖에 안 남겨놓은 상황에서 정말 그녀에게 정말 중요한 상황에 지옥을 맛보게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다. 거기에 550만 원까지 주게 됐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좀 마지막 재밌는 부분들이 이겁니다. 이 사건은 정말 누가 조언해서 혹은 누가 법적 자문해서 상습 절도 혐의로 고소를 했을까? 저는 이 상습 절도 혐의가 정말 크리티컬하다고 생각해요. 일반인들은 모르거든요. 그냥 절도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A점주에서도 절도를 했고 B지점 점주에서 절도했으니까 A지점 점주가 B지점 점주에게 자료를 줘서 상습 절도로 만든 이런 법적인 지식을 가진 누군가가 도와줬겠죠. 거기에 이제 이 변호사님은 알바생을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하십니다. 더욱이 12,800원 사건 담당 변호사 올림이 하셨는데 묻고 싶어요. A지점 550만원 공갈 사건, 카페 알바 12,800원 사건, 변호사 올림이라고 하셔야죠. 사실은. 결국 알바생이 썼던 사실 확인서 같은 것도 제가 하나하나 확인해서 검토해서 서로 다른 내용들, 상충하는 내용들을 찾은 것들, 그리고 특히나 실제 직원 한 명 있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썼던 내용을 제가 그걸 밝혀낸 게 이번 사건의 가장 큰 보람입니다. 우리 매장에는 픽업 오더라는 주문 방식이 있으며 고객이 닉네임으로 주문하면 그 닉네임으로 불러 음료를 전달합니다. 땡땡님은 실제 주문이 접수되지 않았음에도 음료 제조하여 존재하지 않은 닉네임을 불러가며 제공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확인해보니 그 음료는 땡땡님의 친언니가 매장을 방문했을 때 제공된 것이었고 정식 주문이나 결제 없이 제조되어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내용을 확인했죠. 딱 이겁니다. 너 얘 이페인 있어? 너 딸 나중에 헛소리 하면 안 돼? 너도 그 얘기해. 너 얘네 언니하고 음료 같이 갔어. 그때 홍보 드릴 때 음료 부담 결제했었어요. 결제 내용 카카오 그래. 그럼 제가 그때는 나중에 할게요 라고 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퇴근할 또 갔었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다 저있을 때는 왜 나갈 때는 없어. 포토스 카카오페이 근데 왜 포토스에서 쓰면 되니? 그럼 왜 금액 뜯어가지고 니네들이 지우고 왜 그런 식으로 왜 하는 거야? 결제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제 그때 이제 예약을 받는데 퇴근 전에 봤을 때 퇴근할 때 제가 찍은 줄 몰라가지고 저 결제 내용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있을 때는 뒤로 뭐 은희론이나 만난 게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게 있을 때는 그거 보셨죠? 여기 날짜가 1월 10일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알바생 C라고 했는데 확인해보니까 알바생 C가 아니고 이제 직원 C입니다. 직원 C. 10월 10일 날 녹취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카카오페이로 결제했다. 근데 이 직원 C가 사실 확인서 쓸 때는 10월 31일에 분명히 본인이 카카오페이로 결제했다는 내역을 인지하고서도 결제가 안 됐다고 사실 확인서에 썼습니다. 이거는 변호사님이 직접 공개하신 겁니다. 성명 땡땡지점 직원으로 작성일자 10월 31일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돼서 해당 지점이 운영 정지 결정까지 내려졌고 550만 원을 돌려줬고 마무리가 된 사안입니다. 아직 이 사건에 대해서 알바생이 용서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죠. 알바생의 변호인 분께서 올렸던 내용들 보니까 너무 당황했다고 하고 화가 또 난다고 하시고 그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생각 안 하신다고 하시는데 알바생 분이 똑부러진 분이기도 하고 아버님이나 언니분도 이번 사건을 잘 좀 중지하고
명확한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이제 모두 마무리 짓고 정리를 했다는 의미입니다.